응? 음, 아, 중앙일보예요. 중앙일보 2026년도 6월 9일자, 6월 8일자 기사네요. 중앙일보. 선가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입니다. 중국은 히토류로 이를 가장 아픈 곳을 때렸다. 방산 반도체 집중 타격.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이 방산을 다시 들고 우리 경쟁자로 지금 필리핀에 뭘 팔아먹고 좀 이런데 우리도 좀 피곤하죠. 요새 보도가 나면 나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런 방산에 가장 필요하고 이런 인공위성이나 방산이나 뭐 이런 것에 필요한 히토류를 갖다 일본을 갖다가 수출을 중지시키는 거예요. 중히토류로 일본 가장 아픈 거 때렸다. 방산 반도체 집중 타격. 우리 방산의 경제국으로 다시 일본이 어, 그 2차 대전 당시 때 했던 자위대가 자기한테 나라에 위급할 때만 활동하게 했는데 지금 예, 그 일본 총리가 전부 그걸 풀어버렸잖아요. 스리슬쩍 풀었어요. 지금 중국을 견제해가지고. 근데 이제 히토류 옥죄기를 앞세운 중국 자원 무기화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한국이 유익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독주하다시피 했던 이쪽에 방산이 유럽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여러 국가하고 경쟁 상태지만 우리가 재빠르게 지금 만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 틈새를 지금 공략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산 시장에 여러 가지 경쟁자가 붙어서 힘든 상황에 중국이 히토류로 억제기를 시작하면 방산의 히토류는 히토류라든지 첨단 거에는 없어서 안 되죠. 네, 히토류 억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이용계좌신문 니케이는 8일 중국 해관 총서 통계 분석 토대로 중국이 수출 규제하는 히토류 7종의 대일 수출이 3년 전년 동월 대비 88%, 4월 82% 줄었다고 보도했다. 88%나 82%를 줄인 것은 상당하죠. 주목할 포인트는 전반적인 히토류 규제 속에서도 특히 일본의 약점에 타격이 집중됐다는 점이다. 니케이에 따르면 수출이 가장 급감한 건 디스프로슘과 테르봄으로 올해 1월 이후 대일 수출 0으로 집계됐다. 디스프로슘, 태블룸, 전기차, 구동 모터와 풍력 발전기뿐 아니라 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는 미사일 유도 장치와 전투기 부품에 쓰이는 네오디뮴 자석을 만드는 핵심 원료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방산에 지금 투자해가고 사방에 뭐 필리핀에도 우리 고객을 많이 좀 뺏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히토류 중에서도 히토류에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방산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데 필요한 전기 방산 제품을 일본이 지금 자기도 방산 시장에 뛰어든 상태죠. 근데 중국이 그걸 지금 88%, 82% 줄어들고 있다는 건 일본한테는 상당히 아프다는 거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네오디움 자석은 모터의 소형 경량화 핵심이다. 네오디움 자석이 없으면 제대로 된 모터를 제작하기 어렵고 모터 공급이 어려워지면 전기차는 물론이고 드론이나 미사일 등도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일본과 미국이 드론 공급망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결국 소재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도 다 물 건너 간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아주 영리한 거예요. 중국의 조치는 일본이 중일 관계 악화 이후 박차를 올리고 있는 방위 산업을 정조준한 걸로 풀이된다. 그래서 부동산 갖고는 이재명 대통령을 갖다 공격을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이라든지 적당히 미국하고 거리를 두면서도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그 동맹이면서도 주변 국가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해요. 나카이치인가 다카이치가 그 들어서자마자 중국하고 저렇게 삐딱하게 거는 건 자기 발등에 도끼를 찍는 거죠. 발등을 찍는 짓이요. 고이치미 신자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5월 20일 나고야 프로드론 연구시설에서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또한 레이저 의료기기와 반도체 제조장치, 항공우주 분야에 쓰이는 이토리움 1월부터 4월 대일 수출은 전면 동기 비해 90% 넘게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제로 아니면 90% 줄었으면 10% 정도로 줄었다는 거예요.
이투름 역시 대체가 어려운 품목에서 일본 산업의 급소를 겨눈 셈이다. 그거 없으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초첨단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버리면 안 되죠. 그 우리나라는 보니까 저쪽에 있는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이렇게 동남아시아 쪽에서 뭐 히토류 나온 나라들을 살살 찾아가서 서로 교류하고 이재명 정부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압박을 도와서는 지난해 그래서 말을 이렇게 상대국에다가 이렇게 모난 돌이 도끼 뭐 정 맞는다고 그의 외교가 필요한 거예요. 살살 웃으면서 잘 좋게 지는 게 중요해요. 이번 압박을 도와서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다. 이런 짓거리를 왜 합니까? 중국은 이를 빌미로 군민 양용 규제를 강화하며 채굴 70%, 정령 90% 이상의 진 히토류를 지릿대 삼아 경제적 압박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도 중국이 내민 히토류 때문에 중국 유학생들 못 받는다 했다가 갑자기 중국 유학생들 다 받는다고 그렇게 바꿨잖아요. 히토류 앞에서는 미국도 무너지는데 일본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은 앞서 2023년 갈륨 게르마늄을 시작으로 흑연 안티모니로 규제 품목을 넓혀왔고 지난해 4월에는 사마륨, 카돌리눔, 테루붑, 디스프로슘, 투테툼, 스카듐, 이트륨 등 히토류 7종에 대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못 팔아먹게 하는 거죠. 이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에 올해 1월 군민 양용 조례를 근거로 대일 수출을 사실상 수출 금지로 묶었다. 한편 일본은 탈중국에 사활을 걸고 있다. 중국이 매장량이 4,400만 톤이고 베트남이 2,200, 브라질이 2,100, 러시아가 1,000만, 인도가 690만, 호주가 570만, 미국이 180만, 그린란드가 150만, 탄자니아가 89만, 캐나다가 83만, 남아공이 79만, 태국이 4,500만 이렇게 매장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량을 보면은 뭐 중국이 21만 에서 지금 23년도는 24만, 베트남은 1200에서 올해 2023년에 600만, 러시아가 2600, 인도가 2900, 호주가 1만 8천, 미국이 4만 2천, 그리고 다른 데는 생산이 안 되고 태국이 7100 이렇게 생산하네요. 전세계 히토류 매장량 그래픽. 양 연구위원은 히토류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하면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참 외교 전쟁이에요. 그리고 경제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요구를 했다가도 이런 거 보면은 외교는 잘하고 있다. 외교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중국과도 뭐 윤석열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하고도 전쟁하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을 하는 게 그것이 좋은 방법이다.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하고 우리 5천년 우리 조상들이 지냈던 것처럼 미국이 여기에 인도태평양 연안 이쪽에 자기 어떤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이게 미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남북이 대리전도 안 치렀죠. 그래 우리는 이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돼야 된다. 뭐 베트남이 무슨 뭐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무슨 그랬지만 미국이 발 빼버리니까 베트남이 얼마나 잘 살아요. 오늘 중앙일보 중히토류 일본 가장 아픈 거 때렸다. 방산 반도체 집중 타격. 우리나라에 지금 방산에 일본이 끼어들면서 여러 가지 우리 그 단골 고객을 다 지금 데려가고 있거든요. 필리핀에서도 일본산 무엇을 막 계약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히토류를 중국에서 안 주면은 그 차질이 있겠죠. 또 미국하고 일본하고 둘이 무슨 뭐 첨단 무엇을 갖다가 한다는데 그거에 히토류가 안 들어가면 그것도 못 하겠죠. 중앙일보였어요. 트럼프 얘기예요. 우리나라와 관계되니까 할게요.